공영방송 생방송, 그리고 그 속에 벌어진 희대의 방송사고, 4개의 도청장치가 있다 방송사고의 주인공을 추적해봅니다. 1988년 뉴스데스크 시청률이 40%에 다다를 당시 한 사나이가 생방송 스튜디오에 뛰어들며 이렇게 외칩니다. 4개의 도청장치가 들어있다 라고요. 아직도 시청자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그 방송사고를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희대의 방송사고를 만들어냈던 그 사나이,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이렇게 올해로 40주년을 맞은 뉴스데스크. 그런데 1988년 8월 4일 밤 9시 카메라에 포착된 한 남자로 인해 희대의 방송사고가 발생하고 만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기억에 남고 그 쇼킹한 전 세계 저 전무후무한 거 아닐까, 그런 사고가. 사람들의 포효망 속의 모습을 드러낸 주인공. MBC에 왔습니다. 본의 아니게 저 이렇게 진성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연 스튜디오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당시 소모 씨를 조사했던 경찰서를 찾았다. 22년 전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을까? 그때 MBC 9시 뉴스를 실험방송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앵커가 뉴스 진행 중에 갑자기 어떤 남자가 앵커 뒤로 뛰어 들어와가지고 새로운 지하철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귓속에 도청장치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귓속에 도청장치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가격 활동 그 당시 앵커가 상당히 놀라서 당황하는 걸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잠시 말문을 잃은 앵커. 급수습에 나서는데 뉴스 도중에 웬 낯선 사람이 들어와 생패를 부렸습니다만, 물론 이제 새로운 속보의 원고를 가지고 들어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뭐 지금 생각해도 참 아찔합니다. 필요한 재원을 귓속에 도청장치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귓속에 도청장치가 들어있습니다. 방송국의 철통관을 뚫고 스튜디오를 습격한 소모 씨. 그는 왜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 귓속에 도청장치가 있습니다. 치료받는 과정에서 도청장치를 오른쪽 귀 안에 해놔가지고 여태까지 수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 귀에 도청장치가 있다라는 걸 다른 사람한테 알리고 또 막 그 이야기를 하면 대개는 환청에 시달린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는 정신과 치료를 중단한 후 고통받던 환청을 호소하기 위해 방송국에 뛰어든 것이었다. 당시 일어난 방송사고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 기록은 어떻게 남아있을까? 1988년도에 발생한 사건 기록들. 기록이 남아있습니까, 이게? 예, 남아있습니다. 야간 건조물 침입하고 업무 방해죄. 야간 건조물 침입과 업무 방해죄. 그 외에는 특별한 기록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럼 어떻게 조사가 끝난 거예요? 그 당시에 조사가 완전히 끝나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이후 그는 어떻게 됐을까? 당시 기사를 토대로 한번 찾아보기로 했다. 22년이 흐른 2010년. 소모 씨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먼저 사건 당시 그가 살았던 동네를 찾아가 보기로 결정. 과연 그가 살았던 흔적만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 집중 아니면 모르지. 거기 우리 집 높은가 봐. 35가. 내가 36살이니까. 어머니 여기 몇 년도부터 사셨어요? 나는 저기 73년도부터 살았어. 그러면 그때 당시에 뭐 소라고 모르세요? 3살 다가간 사람들 어떻게 알 수 없어요. 저기 공사장에 저기 골목으로 들어가면 최고 큰 집이야. 다행히 동네 주민들의 도움으로 당시와 동일한 주소지를 발견. 과연 그는 여전히 이곳에서 살고 있을까? 계세요. 이곳이 그가 살았던 곳은 맞는 걸까? 저희 MBC 라이프 팀인데요. 그 88년도에 그 소라고 혹시 모르세요? 88년도면은 이게 얼마나 오래됐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그때 당시 여기에 살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주소라고요? 네. 응? 우리 집에 그런 사람이 88년도. 그래, 그런 언니네가 사람이 여기 있어. 몇 년 돼갔지? 88년도. 88년도 내가 이사 왔는데 또 올림픽 할 때 우리가 이사 왔거든 그때. 그분 아세요? 남자인데 네. 저 호리호리 할 정도로 좀 햄에서 우리 아저씨보다 키가 약간 작을 거야 아마 그 정도로 시골로 농사 지러 간다고 갔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인제 왜 찾아요? 쓸는지도 모르는데. 방송사고 2년 뒤 1999년 기사에서 찾은 그의 행적을 끝으로 그는 더 이상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방송사고는 연극 소재로 쓰여 1990년 영국 무대에 올랐다. 연극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기 위해 당시 연출자를 만났다. 내규의 도청장치 방송사고의 어떤 점이 영국 무대까지 올리게 했을까? 우리 눈에는 지나치지 않는다는 저거는 우리의 소재다라고 생각한 거죠. 딱 하나죠. 내기의 도청장치가들. 이게 무슨 말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맨 첫 장면에 이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거 딱 그 모티브 하나예요. 이렇게 소모 씨는 연극 속 주인공으로 새로운 인물로 창조됐다고 한다. 조금이라도 담게 만들어 놓으면은 저 사람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거구나 했어요. 하면은 그 개인이 피해를 보니까 우리는 새로운 창조를 인물해가지고 갖고 왔어. 억압받던 시대 80년대를 배경으로 인간성 상실을 주제로 한 소시민 조갑출. 그의 서울 연극제에 출품돼 큰 호응을 얻었다. 억눌려 사는 많은 우리 시민들이 있다. 비인간화되어가는 그런 사회 질서 속에서 슬퍼하며 발부동치는 소시민 이렇게만 끝을 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젊음의 거리 홍대에 내규의 도청장치가 떴다. 바로 2001년 탄생한 밴드 내규의 도청장치가 그 주인공. 그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다는 당시의 방송사고. 그 단어 자체가 내규의 도청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막 이런 단어 자체가 굉장히 묘하잖아요. 17초간 중단됐던 초유의 방송사고는 밴드를 통해 음악으로까지 재해석됐다. 그들은 왜 10여 년 전의 방송사고를 인용해 팀명까지 지은 걸까? 기득권이라든지 정부에 대해서 통제당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어떤 9시 뉴스라는 어떤 그런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에서 그런 말을 했다는 거는 그거 뭐 게임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가 모르던 걸 알려주려고. 실제로 어떤 이 권력에 의한 공포라든지 사회적인 압력이 강하게 있을 때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행동 또는 광기어린 행동 자체도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해석하려고 그래요. 자유와 희망, 꿈을 노래하는 밴드를 통해 지금도 2배 수입으로 전해지고 있는 희대의 방송사고. 방송사고로 인한 현상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저희가 그 이름 덕을 계속 잘 보고 있거든요. 아마 지금도 그분이 저희 밴드를 만약에 안다면은 뭐 연락 한번 주시면은 한번 소주 한잔 하고 싶어요. 그죠? 예. 한번 보고 싶어요 진짜. 피하고 싶지만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돌발 상황 방송사고.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에 그 아찔한 순간은 계속될 것이다. 생방송과 함께.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사건과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웃고 울리게 했던 사건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히스토리 후 다음 주 시간에 더 재미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정숙이었습니다.